앞서 전해드렸듯이 군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발생해 긴급 격리되면서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메르스에 감염된 어머니를 만났는데도 군과 보건당국이 18일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방역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확산되다가 군부대 얘기까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으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은 어머니를 만났던 시점이 어머니가 충분히 발열 상황을 보이지 않아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확진되기는 했지만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을 때 만났을 가능성이 크고 잠복기였던 건가요? 그렇죠. 본격적인 발병보다는. 그리고 군에 갔을 때도 지금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경과했는데도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것보다 좀 더 긴 시간, 한 일주일 정도를 더 지켜봐서 증상이 없으면 감염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초기 대응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응을 잘 해서 군 문제는 지금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 80% 정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주일 뒤에 이제 최종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메르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기간이 그럼 한 14일 정도 됩니다. 14일 정도 되는데 14일 부근에서도 혹여 발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한 일주일 정도 늘린다고 하면은 한 20여일 되겠죠. 그때까지 보고 증상이 없으면은 무감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스하고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확진 환자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을 경우에 같은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면역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르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니까 한 공간에 있으면 감염된 한 사람이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 사르스이고요. 그다음에 이 메르스는 비말 감염을 통해서 또 밀접 접촉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2m 이내에 1시간 이상 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상황이 완전 다르겠죠. 그러니까 메르스만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한 공간에 그냥 있기만 하더라도 해서 전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고 그 한 공간 중에서도 특별히 밀접하게 접촉을 하거나 그 시간이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같이 했을 때 전염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전파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점이 A라는 분하고 B라는 분이 다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고 환자하고도 다 접촉을 했는데 A라는 분은 좀 면역력이 강하고 B라는 분은 조금 약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분은 안 걸릴 수가 있고 면역력이 좀 약한 분은 걸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 형태의 경로는 좀 다르다고 해도 중국 사스 때보다는 좀 빠르게 번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사르스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명이 약 4명에게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려져 있기로는 한 명이 약 0.7명 정도, 그러니까 한 명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 환자가 15명에게 옮겼으니까 사르스와 비교하더라도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사르스와 비교하더라도 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의 한 명에서 한 명 정도에 비교하더라도 한 명이 15명을 옮겼으니까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서 군에서 의심 병사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만 또 30여 명의 병사를 또 격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뭐 확인 검사를 안 하고 일단 격리부터 한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선제적으로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부모들께서 군대 보낸 자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증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불안이나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관점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격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심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그 아들에 예. 접촉한 그 사람들을 미리 격리 조치한 것이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지켜보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30여 명이면 생각이 충분한 됩니다. 걸까요? 아니면 다른 또 병사들을 또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예.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판단되기로는 네. 아들이 2주일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없는 것으로 봐서 무감염자일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를 해서 그런 정도로 격리를 한 것은 적절해 보이고 물론 제가 조사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고 하면 최대한의 수를 역학조사를 해서 격리 조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국민한테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당연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문 장관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물론 우리가 알려져 있기로 한 명 이하로 전파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 장관께서도 그렇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태가 이렇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방역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다음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제일 첫 번째 환자가 우리가 알고 있던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가 되었기보다는 이미 병원에 격리 조치가 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열도 많이 나고 심각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충분히 많은 상황에서 격리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깊이 염두에 두지 않고 조치를 취한 것은 좀 성급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확산이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당연히 그 초기 판단을 잘못했다. 이것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판단이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번지지 않은 다른 나라와도 이제 비교하는 시각도 많은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좀 비교해서 좀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미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워낙 많은 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워낙 다민족, 다인종 국가고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일이 언제라도 발병할 그런 개연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연구,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에볼라 사태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시설에서 문제가 되면 즉각 다른 시설을 가동할 수 있고 의료진을 투입할 수 있고 그런 시설도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10년, 15년을 염두에 두고 혹시도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에볼라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약도 개발하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도 미국은 굉장히 평소에 돈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연구를 또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방비가 우선 잘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메르스만 하더라도 3년 전에 발생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데서는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관계 당국자가 메르스가 미국에 들어오면 우리는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환자 2명이 우리와 같이 여행 중에 감염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도 쉽게 그 2명을 치료를 해서 확산을 막은 적이 어떻게 있습니다. 하나요? 바로 시설 격리가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좀 시설 격리가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조치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그런 CDC 같은 데서 그런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시스테미칼리 잘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선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대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처를 실패를 해서 환자 수가 일정 수를 넘었으면 그때는 이게 완전 브레이크가 풀려서 컨트롤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확진 환자가 예. 중동에만 갔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일반 환자가 메르스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일반 환자는 분명히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병원을 갔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런데 문진하는 의료진께서 혹시 외국에 여행 간 경험이 있느냐, 예. 중동을 방문한 적이 있느냐, 예. 아니면 홍콩을 갔다 온 적이 있느냐 등등 질문을 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런 데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예컨대 제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미국의 정부기관에서 이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생약 성분은 이런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식료품은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주의하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가 계속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예.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원래 볼수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지금 급속하게 예. 번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바이러스가 변종된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충분히 얘기할 만한 일들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접 접촉에 의해서 옮겨진다. 예. 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한 3명 정도의 환자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 밀접 접촉도 하지 않았는데 발병이 된 거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 그렇게 예단하기가 이걸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병원이 다른 선진국의 병원과 구조가 좀 다르고 예. 기본적으로 또 환자를 돌보는 그런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밀접 접촉을 하는 상황, 우리 병원의 상황이 사실 좀 다릅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병원을 짓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병원의 그런 어떤 공기 흐름이라든지 또는 공기의 차단 정도.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어떤 병원은 감염이 그 내부에서 잘 일어나는데, 전파가 잘 일어나는데, 어떤 병원은 잘 일어나 않는다. 왜 그러느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또 거기에서의 환자의 이동 경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밀접 접촉을 하지 않은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꼭 변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혹시 변이가 일어나서 사람 간의 제3차 감염이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변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것마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가지를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되는데 예. 제가 지금 언론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국민 불안 때문에 정부가 변이가 생긴 것을 뭐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이러스의 그 RNA 시퀀스라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4개 기관에서 이렇게 시퀀싱 그러니까 그 서열을 알아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예. 혹시 예. 어떤 변이가 생겨서 국민들에게 더 큰 그런 전파가 생길까를 이미 가정을 하고 예.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네, 조사 중이군요, 지금.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초기 대처도 물론 잘못됐지만 이게 뭐 한국에서만 너무 빠르게 번지다 보니까요. 중국 사스 때는 좀 다른 경우였는데 그때는 뭐 식문화 때문에 한국인이 더 면역성이 강하다 이랬었는데 예. 이번엔 유독 한국인한테만 이렇게 약한 게 한국인의 좀 체질적인 문제인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이제 그렇게 예.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얼마든지 모든 가능성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차 감염 모든 환자들이 다 첫 번째 1차 감염자만 빼고 14명이 전부 2차 감염자입니다. 네. 혹시 저에게 3차 감염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예. 분명히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이것은 확실히 1차 감염자 1명에 2차 감염자 예. 14명이다. 예.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급속히 전파됐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훨씬 민감하게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괴담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이 주어진 상황에서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환자가 격리될 때 그 병원에서 네. 일단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바이러스가 많은 상태로 그 병원을 갔었고, 그 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접촉한 분들이 좀 쉽게 옮아간 정도다. 전염이 된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보면은 정부는 그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어디 살고 있는지 또는 어느 병원에서 검진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또 불안감을 주지는 않을까요?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릴 수도 있는데 당국의 고민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은 그런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자체가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동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이 여러 또 상태에 있겠죠. 어떤 환자는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도 있을 거고 의식이 없는 환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병원을 옮겨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그 환자들이 어딘가로 옮겨갈 때 그것도 여전히 의료시설일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그 옮겨간 그 의료시설에 또 의심 환자가 왔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생각도 이해가 되지만 당국의 고민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죠. 어디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병을 이해하고 이 병에 대한 전파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지 괴담 수준에 휩쓸려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 볼 측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간략하게요. 정부가 이제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했는데 이번 주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겠다는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확진 환자로부터 잠복기, 최대 잠복기를 쭉 고려해 보면 있는 환자들 다 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중반에 이제는 감염이 더 생길 건가 안 생길 건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다음 주 중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환자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2명의 환자가 확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환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6월 중순 정도가 어떻게 될 건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환자는 여전히 또 의료진이 돌보겠죠. 또 이 의료진이 또 제대로 잘 보호된 상태로 환자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중반, 좀 더 늦어진다고 하면 6월 중순 정도가 되어봐야 그래서 추가 환자가 안 나온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꼭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3차 감염자의 발생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3차 감염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도 1차 환자에게서 1차 감염자에서 2차 감염자가 생기는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차 감염자가 생겼을 때 3차 감염자가 또 4차 감염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차 감염자가 만약에 생기면 그때부터 또 어떻게 여하히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찾아내가지고 사전 차단을 하는가의 문제니까 궁극적으로 정부 당국이 잘 대처만 하면 4차 감염자가 생기든 뭐 5차 감염자가 생기든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이 아직은 뭐 잘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믿고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조금 전에 다음 주라고 하셨는데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